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대학들이 해외 캠퍼스 설립 가능, 내년 중순부터 가능합니까? 신문에만 나온 겁니까? 진짜로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고 적극 추진해도 꼭 좀 추진해 주세요. 제가 장관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베트남 같은 데서는 한국 대학들 와달라고 지금 난리거든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도 줄고 그래서 그 교수들이나 뭐 남는 인원들이 사실 해외로 가서 특히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의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저희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업적으로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 선거 있잖아요. 이 교육부에서 좀 안을 마련해 보세요. 제일 말하자면 체크를 안 받는 데가 교육감들입니다. 거기가 왕국이에요. 도지사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좀 죄송합니다만 좀 제멋대로 하는 데가 사실 교육감들이거든요. 체크를 안 받아요. 장관님 말 안 듣잖아요. 누구 말 들어요? 뭐 도의원이나 시의원 말 듣는데 거기 감시기는 부장이 약합니다. 교육감을 어떻게 이거를 말하자면 교육감이 어떻게 제 기능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를 제가 주문했었는데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인가도 중장기 좀 교육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있잖아요. 네. 김진경 의장님 맞으시죠? 지금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입니다. 네. 국정감사를 별도로 받는 건 아닌 자문기구 성격이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께서 묻겠습니다. 아까 부산대 총장 만났는지 여부 제가 물으니까 안 만났다고 이제 3월 7일에 안 만났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행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예. 제가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는 참석을 했는데 그 날짜가 같은 날짜 있는지는 장관도 있고 확실하게 기억을 제가 물은 거는 부산대 총장하고 만났냐고 물었지 어디 무슨 학교 고등학교 무슨 행사하는 거 그게 있냐 없냐 그걸 물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 동영 자료에 보면은 그날 행사 기념 촬영 끝나고 만찬도 지금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같은 날인지 제가 착각했고요. 부산에 만찬도 있었으면은 이게 지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너무 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산대 총장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병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 사진까지 제시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국공립총장 협의회 간 적은 있는데 날짜를 충분히 같은 날짜인지 확인을 못해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성복 대학학술정책관 다시 좀 나오세요. 예. 이제 5월 1일 날 네네. 이제 청와대 가서 금년 5월 1일 날 청와대 가서 민정팀 반부패 비서관이 가서 면담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면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5월 13일 날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연구윤리에 그리고 5월 13일 보도 자료 냈냐고 하면 냈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냈죠. 네네. 보도 자료 내신 게 5월 1일 날 민정 수석실에 가서 지침을 받아서 온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보도 자료를 읽어보면은 내용이 그냥 진행 중인 상황을 그냥 중간에 잠깐 잘라서 지금 이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서 이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온 거 아니냐. 곧
그 장관 되는 걸로 내정돼 있었던 사람이 면죄부를 이렇게 이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까지 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미성년 논문 저자 조사를 했는데 당국대 논문이 왜 필터링이 안 됐습니까? 예,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자가 그 저자 소속을 당국대학교 의학연구소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이 교육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보도자료 낸 거 이거 여기에 빠진 게 얼마나 있고 뭐가 이거 그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당국대 그 논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한데 그조차도 이 보도자료 안에 여기에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이거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고등학교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빠져 있었. 미성년에 대해서 다 대상을 확대를 한 거 아니에요. 미성년에 대해서 전부 확대를 했는데 그 고등학생이다 아니다 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미성년에 대해서 좀 확대한 시점인데. 그러니까 논문을 보면 그 저자의 소속이 표기되지 않습니까? 어디 고등학교 또 어디 중학교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금 미성년자 논문 저자 포함 논문 이렇게 해서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학교만 봐요? 그런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의원님, 저자의 나이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 저자 논문 포함해서 검증했다고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이렇게 곽상도 의원님, 오늘 부족한 점은 종합감사에서 한 번 더 질의해 그러니까 저자가 고등학생이나 자기 소속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 조사 이렇게 하니까 미성년 저자를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학교만 써져 있는데 미성년은 어떻게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작년 18년 7월부터 3차 조사에서 미성년 저자 포함 논문에 대해서 전수조사 진행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나와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잠깐만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원래 이제 교수 자녀들과의 그 논문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가 교수 자녀만이 아니라 전체 미성년자로 논문 공저자를 조사하기로 했고 그 소속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혹은 제보가 있는 것 이외에는 논문 저자의 나이를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자녀는 당국대, 그러니까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으로 저희가 걸러서 그 조사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조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일부 이제 중간 과정까지 저희가 감사까지 했던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확인 중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완결된 알겠습니다. 것이 아닙니다. 네. 저런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앞으로도 미성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전수조사를 어떻게 지금 있는 조사는 지금 지금 되는 걸로 얘기 말씀. 아니요. 지금 있는 정도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로 저자가 소속이 되어 있는 미성년 논문들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연구재단이나 대학하고의 확인을 통해서 논문 저자를 표기할 때 그러면 뭐 생년월일을 표기한다든가 어떤 그 저자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차 조사할 때 미성년자 전체로 교수 자녀에서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했다고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예, 논문 소속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미성년 저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가 나이나 이런 게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토론을?
예, 소속이 자, 되어 장관님 있는 것을 보고 그만하세요. 확인한 겁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대학에서 사학 비리와 독단적 학사 운영으로 구성원들 간에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강광대학교에서 특별하게 구성원들이 뭔가 좀 교육부 종합감사라도 해서 좀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좀 제가 서면 질의도 해놨는데 교육부에서 종합감사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경주에 있는 경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 총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주대학교는 현재 임시이사 체제다 보니까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 행사하는데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면서 임시이사 체제에서도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는 좀 그 기본적인 구조 변경에 필요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법적으로 미비한 것을 정비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꼭 좀 챙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인 갑질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갑질 문제가 곳곳에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들을 내놨는데 교육부에서도 작년 10월달에 갑질 신고센터 설치했죠. 네. 네, 했는데 올 6월까지 총 신고된 건수가 146건입니다. 6건 중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57건, 조치한 것이 18건, 조사 중인 게 71건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 9일날 강의 시간에 흡연을 했다는 민원이 이 신고센터에 접수가 됐는데 반년 이상 지금 조사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같은 경우에 신고 건수가 2건입니다. 갑질이 많이 해소되어서 저는 2건밖에 접수가 안 됐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갑질 신고 센터를 통한 민원 접수가 안 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6개월 이상 그 조사 중인 사안은 좀 신속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갑질 신고 그 처리 시한을 좀 마련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처리 결과에 대해서 신고자가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달라는 것. 네 번째는 갑질 신고 센터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춰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좀 더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네,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영 의원님, 잘못 불렀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부는 2015년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정 처벌을 표방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교원은 비위 정도와 상관없이 퇴출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한 건데요. 그렇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2명을 강제 추행했는데요. 화면의 징계 기준을 보시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 해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직 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등을 참작해서 감봉 1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이거 법령 위반이죠? 이렇게 되면 불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최소가 파면 내지는 해임인데요. 네, 더 기막힌 사례도 있는데요. 충남현 교사는 고속버스 안에서 일반인을 강제 추행했고 교육청에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근데 이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교육감입니다. 어떻게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감경할 수가 있는지 장관님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이진석 위원장님, 소청위가 제출한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현황에 따르면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 처분이 감경된 경우가 156건인데요. 그 중에서 성비위 교원 감면은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청위가 작년 국정감사 당시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 감경을 제한하고 성희롱 비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신데요.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을 성추행해서 학교로부터 해임된 중학교 교사는 이런 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돼서 정직 3월로 최종 징계가 낮아졌습니다. 위원장님, 그 성비위를 비롯해서 학생 성적 조작이라거나 금품 수수, 음주 운전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소청위의 계획이나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 8개월 동안 저희가 총 4,166건의 심사를 했고, 그 중에서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감경 처분을 156건을 냈습니다. 그 중에 성비위 관련 방금 지적한 하나의 예를 포함해서 10건의 감경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거는 아마 2017년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저희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점점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춰서 성비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교육부가 제출한 학생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8년에 21,817개 학교에서 43만 9천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2017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근데 보니까 고등학생이 219%가 늘었고요. 중학생이 109%가 늘었고 초등학생이 85%.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늘었는데 어떤 병으로 많이 발생되나 봤더니 의외로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제일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가예방 접종 지원 사업으로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직접 돈을 주는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이 몇 세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네. 만 12세까지입니다. 지금 초등학교까지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인플루엔자 발생이 고등학생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약화된 것 때문에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조금 18세까지 확대하는 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다음까지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18세까지 확대됐을 때 좀 산정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드렸던 수시학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전수조사 갖고 발견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발견 못한 게 꼭 수시학종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결론 지어져서 뾰족한 개선 방안을 못 찾아내는 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신 거 에듀테크 저도 다 좋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선생님을 더 뽑지 않아도 학생당 선생님 수가 훨씬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대학 입시는요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당장 이 학종에 대한 불만, 불신,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 입시 경쟁에 의한 것이 제가 봤을 때 10년을 안 간다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결단을 내리셔서 저는 단기간 내에 오히려 정시를 확대하고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수시나 비교과 과목에 대한 아이들의 다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점차 준비해서 가는 건 맞는데, 그걸 핑계로 지금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을 자꾸만 늦추시면 저는 다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국 사태는
대입 공정성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국민의 울분을 사고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론조사에서 많은 다수가 나오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시는데 보니까 본인들이 하기 싫은 건 여론조사를 거의 무시하세요. 저는 그걸 아니라고 봐요. 뭐가 됐든 정시가 운동하려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시를 확대하고 정시로 아이들이 더 좋게 대학에 차별 없이 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부 입장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정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 주시고 지금 야당에서 정시 100%, 70% 확대하는 법안 발의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좀 전향적으로 정시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뭐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되셨죠? 네, 뭐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뭐 정시의 비율을 그 법적으로 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고요. 그러나 늦지 않게 이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좀 두루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생일날 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십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지금 교육부 좀 이렇게 질타하는 질의로 갈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교동교육법 34조 제2항의 사망사항은 존경하는 우리 김혜영 의원이 발의해서 올해 4월에 이제 신설이 된 법안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적했었던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 법은 2012년에 마련된 법안입니다. 근데 이 법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느냐 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정말 사교육 시장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민 혈세가 좀 들어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신설된 법과 관련해서도 올해 지금 이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1학기 수시했죠. 1학기에 수시 선발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1학기 수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수시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이 수시로 선발하고 있는 과정에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그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이렇게 친족관계 있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배제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확인해 했던 바가 있느냐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대학 당국에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대학 당국 보고를 해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이 조항과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혹은 교육부가 이 조항의 엄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역시 제대로 된 조치가 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지침을 계약에 내리고 그런 것들을 준수해 줄 것을 독려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적발됐거나 그것을 이제 강하게 저희가 관리 감독했던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법은 뭐 하려고 만듭니까? 이 법을 보세요. 3항하고 4항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입학사정관 제도와 관련해서 혹은 수시 제도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희대학교 경희대와 고대가 가장 많은 수의 입학사정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0명이 넘는 숫자의 신입생들, 아니죠? 뽑는 건 1000명이지만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들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상황과 사항이 우려하고 있는 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행령을 통해서 교육부가 마련하고 여러 지침을 내려야지, 이거 잘 지켜라라고 그냥 지침 내리면 되나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사립대학 비리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이 만연해 있는 사립대학의 비리와 관련해서 그냥 지켜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하고 물감사해버리고 제대로 법 적용 안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봐주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대로 계속 가면 김혜영 의원이 이 법 우리 국회에서 김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로 그냥 불평등 그리고 불만 그 불공정함에 대한 저 대학 입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피해 이런 것만 계속 생겨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나만 고치려고 적발돼도 하는 이 거죠. 문제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런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그 입학사정관제 운영과 관련해서나 이런 게 다 지금 학종의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태 조사를 하고 이제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는 이 부분들을 확인합니다만 제가 아까 이제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입시에 있어서 특히 학종에 있어서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입학사정관 운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감사 나가서 문제를 찾는 건 이미 저질러진 다음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지금 이 제도화에서 손발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차가 막 가고 있는데 이 차 나는 저기 다음 경주에는 멈추면 뭐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지금 이 법이 신설된 게 4월인데 지금 수시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에서 왜 소홀히 하셨느냐를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정감사 자리니까. 아까도 이런 사례 들은 적 없고 확인한 바 없다고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있습니다. 네. 제가 중간 전에 그 관련된 질의나 그 자료 요청을 드려서요. 그 관련된 사항이나 접점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시행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이후에 마련되는 방안까지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계속해서 학종 또 정시 확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PPT 좀 띄워봐 주세요. 네, 지금 저게 교육부에서 작년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당시에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일반 대학의 이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이 그러니까 정시죠.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보니까 지금 뭐 30% 이상 권고안을 내놨는데 30% 이상, 그러니까 정시 비율 30% 이상, 70% 이상까지 돼야 된다는 토탈 퍼센트가 70%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학종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학종의 원래 취지라는 거는 일반적인 시험으로 걸러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서 이 학생들을 그 학생들이 이제 가진 재능대로 키우자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창의, 꿈, 끼 이런 것도 이게 그냥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부모가 만들어주는 어떤 그대로 이걸 그냥 학생들이 가지고 입시에 응시를 하는 제도가 됐더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어요. 입구가 중고등학교의 이 학종에 대한 대비라면 출구는 대학 입시가 될 텐데 대학은 하나도 다변화되어 있지 않은데 학종으로 이제부터는 꿈과 끼를 펼쳐라 하니까 꿈과 끼를 펼치는 게 아니라 꿈과 끼를 만들어주는 데가 아주 성업. 그 와중에 조국 사태와 같은 것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도 학종을 기본 모델로 하는 것이지 지금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죠?
수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객관식의 문제 출제 방식이 아니라 수능이라는 그 시험의 형식을 내용이나 이 출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래 교육에 맞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돼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장기가 2025년을 상정한 어떤 것이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만인 만세계의 이 고교 학점 자기 디자인이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입시로 풀어내느냐. 당장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인데 지금 교육부가 탐구탄하고 계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정시 비율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 불안하다, 못 믿겠다. 나는 재력도, 정보력도 이런 스펙을 만들어줄 수 없다. 우리 애는 그냥 머리로 공부해서 승부 보는 게 제일 공정하다. 이런 요구에 교육부가 화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미리 먼저 화답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후차적으로 논의가 돼야지 지금처럼 교육부가 뭐 알아보겠다. 그때 되면 해보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인 것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고 그것이 이제 조사 이후에 구체적인 그 안으로 만들어서 발표할 계획이고요. 제가 중장기적인 방안을 말씀드렸던 것은 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적용된 입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그 정시 비율을 높이는 그 요구가 훨씬 더 높고 저희가 학종의 이런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이런 비율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의 범위에서 정시는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시와 이 수시, 이 종합적인 대입제도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그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까지 학종 유도를 위해서 써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방향을 전환해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국립특수교육원이 82명인가요? 83명인가요? 83명입니다. 현재 정원은 82명인데 정원은 53명입니다. 네. 정규 공무원은 그리고 공무직이 30명이어서 83명. 네. 그 중에 아까 장애인은 몇 분이시라고요? 제가 아까 두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이 국립학교로 정근에서 이동해 나간 수치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증장애인 한 분이 저희 의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이 기관의 성격상 이제 그 장애 학생들의 그 진로 직업 교육도 네. 가르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평생 교육, 네, 고등 교육 네. 또 이제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네. 역할인데 그런 그 기관의 특성에 비춰 보면 장애인 직원의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한 2, 3년 전에는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 두 분이 다른 기관으로 다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직원 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충원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사실은 인사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발령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전문직의 경우는 저희 교육원이 공채해서 공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눈높이의 행정을 기할 수 없잖아요. 네.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장관님 전향적으로 이 기관만큼은 좀 장애인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예.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정말 애써 주십시오. 네, 우리 원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영곤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유학 박람회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업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년 소요조사를 하고서 이렇게 지역도 선정하고 대학과 함께 나갑니다. 특히 학생 모집난이 시달리는 지방대학들하고 많이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 사립대. 네. 예.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유학 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만 21번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유치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정 성공률? 유치 성공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하고 뭐 그 컨설트 할 거 아닙니까? 네, 최근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유학 박람회는 한 2,500명 정도가 상담을 했습니다. 2,500명. 네네. 적지 않네요.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지만은 대학이 60개 이상이 참여를 60개 합니다. 이상이요? 예, 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오는 경우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유학생이 16만 명이 지금 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건 일부만 더 네.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친한국 인사가 된다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탈선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엉뚱한 짓을 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국내 대학들하고 좀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강화해가지고 뭐 감시라기보다는 보호 뭐라고 할까요? 관리 체제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국제 역량 인정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유학생 유치, 그다음 질 관리 부분을 이제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원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중간 때까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를 잠깐 요청을 했는데요. 교육부 장관님, 지금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약 이제 75% 정도, 예를 들면 수능이 우리가 그동안 25에서 30g 정도 됐으면 수시로 가는 학생이 75% 정도인데, 그럼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다 운대로 갔는지 아니면 뭐 불공정하게 갔는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시 중에서도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면 교과 전형에 저는 안 보내본 분들도 많아서 지금 안 보내본 분들이 많이 또 얘기하는데 그럼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런 거거든요. 교과 점수가 70% 예를 든다면 교과 점수 70%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70%에서 등급이 아주 세밀하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세밀하게 나눠지는 등급,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여태껏 얘기했던 비교과 전형에 뭐 수상 경력이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붙으니까 거기서도 치열하게 그 구간이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학종에 뭐 누구 찬스로 가는 그거 막아야 합니다. 그거 꼭 막아야 하는데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평가받고 자기 점수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 대학에 가려면 교과 그 등급 평균이 예를 들면 1.5는 돼야 된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가려면 1.1은 돼야 되고요. 1.1이라고 하는 교과를 받고 그 다음 비교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저 등급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에서 최저 등급 몇 개는 돼야 되고 연대 같은 경우에 최저 등급이 112, 1등급 2개, 2등급 하나 뭐 이런 정도는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최저 장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학생들이 오는 수시 전형들에 대해서 마치 운이 좋아서 아니 무슨 백으로 아니면 불공정하게 들어간 것처럼 볼 수는 없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단어 얘기하고 우리 교육부 차관님께서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학교 현장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자체가 그 학교 생활이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이 행복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시로 인해서 고등학교 이하 중학교 공교육 정상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대학의 그 미래 인재상에 맞는 아이들을 그 선발해서 그 다음에 길러내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많은 그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 살아있는 교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원하고요. 또 많은 유수의 대학들이 그걸 통해서 아이를, 그 학점을 통해서 아이를 선발했을 때 그네들이 들어와서 만족도도 높고 학업 성취도도 높고, 이탈률 같은 경우는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같은 데는 100%를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대는 한 70%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막을 건가, 이런 개선 방안을 찾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이런 그 현실에 있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수능이든 학종이든 교과든 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떤 한 부분만 보고서 이게 더 유리하다, 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학교 현장을 보고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과, 그다음에 최저 등급 이 안전장치가 다 있죠. 뭐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교과 내신이 그 밑받침이 돼야 그 다음에 말씀하신 비교과도 거기에 덧붙여지는 거죠. 내신이 없이 비교과만 가지고 대학 들어갔다는 건 거의 그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설명하지 마세요. 예? 답변 내용 설명하시지 말라고요.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 학교 보냈는데, 학교 어떤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학교 앞에서 석불을 주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듣는 부모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한 3년간 통계를 보니까 사망한 아이가 19명, 부상당한 아이가 1470명. 이게 참 적지 않은 숫자인데, 단 아이 하나가 다쳐도 가슴 아플 텐데 이렇게 통계상으로 많은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1489명이 당한다고 했는데,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치하고 일명 어떤 스쿨존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학교 초등학교장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신청하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시군 단체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안에서는 비교적 관리 같은 게 좀 쉽죠.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교원 밖에 나와서 어떻게 돌아갈 때까지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스쿨존에서입니다. 이 스쿨존에 불법 주차라든지 정차가 되게 되면 아이들이 그 사이를 나오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만시지탄은 있지만 행안부가 2020년까지 불법 노상 주차를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부총리로서 경찰, 지자체, 또 우리 교육부 관련된 이런 협력 사안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관심 받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한번 불법 노상 주차장 이거 좀 없애달라고 한번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내려서 한번 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한번 취했습니까? 제가 이제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는 한번 현장 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 법령이나 아니면 그 스쿨존뿐만 아니라 이제 통학로,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서 그 좀 근거 법률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겠거니라고 내버렸던 상태가 되니까 3년간 이런 1,4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한번 실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게 행안부라든지 지자체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정말로 학교 주변에 내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해 가는지 한번 실태 점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계획 좀 세우고 좀 한번 해보고 우리 현실로 좀 보고 한번 해주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한번 해보겠는지. 이게 3년간 19명의 아이들이 죽어간 거예요. 1,300명 이상 된 아이들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교육부 이 직무유기예요. 보면은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관리 나갈지.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이제 불법 노상 주차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2년 이내에 지금 280여 개를 이제 없앨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불법 노상 주차뿐만이 아니라 사실 학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스쿨존을 포함해서 그런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경찰청이나 행안부와 협력해서 실태 파악을 먼저 좀 하고 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실태 파악 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국사편찬위원장님, 예, 제일 어른이신데 그래도 좀 질의를 좀 바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있죠? 예, 그거 잘 운행이 됩니까?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행된다고요? 제가 알기로 잘 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PPT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19개 기관 24개 사이트를 연계해서 그 한국 역사를 이제 통합하고, 물론 이제 이게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검색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검색을 하면 저렇게 나오는데, 저거를 보면 이게 이용이 쉽게 안 돼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 관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저기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한국사가 아니라 다른 한국학 전반적인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정보 정리의 수준이 달라가지고 부득이 이 정보 정리를 위한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이제 한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할 테고, 나머지 이제 관련 기관들 각기의 이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종합적인 한국학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서 검색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냐. 예, 그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관련된 논의를 좀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현재로 지난 2019년 4월 이후부터 그걸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PPT 띄워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런 식으로 막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하면 딱 벌써 보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검색이 훨씬 용이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검색하시는 분들 저 초등학생이건 전문 연구자든 실제로 아주 편의성을 높여서 역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기타 한국학 자료들도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모든 이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자체는 지금 각종의 그동안 축적된 정보가 수준이 각각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들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리어카 단계에서 운반하는 정보와 지금 현재 KTX 단계의 정보가 전혀 호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호환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엔 그게 이제 그 종합적인 정보와 전략 계획을 이 통합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각 기관별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KTX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각 기관별 정보와 전략 계획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해야 각 기관의 그 DB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DB의 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시고 부총님께서는 대부분 다 그 교육부 총괄저 하나 기관들일 테니까 장관께서는 좀 많이 좀 도와주셔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 합의 사항에 의해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재훈 간사님 꼭 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 그랬는데 1분 내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광 위원장님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밖에 있는 그 이제 일본군 위안부 그 전쟁 범죄에 관련한 자료 좀 수집하고 계시죠. 예. 예. 그다음에 3.1운동 관련한 DB도 좀 구축하고 계시고. 예. 예. 이런 소중한 일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이제 중첩은 되겠습니다만 독도연구소하고요. 그 독도 관련해서 한번 좀 DB를 광범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편찬하실 계획 없어요? 지금 현재 독도 관계는 동북아 역사연구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독도 관계는 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중첩은 됩니다만은 협업이라도 해서 좀 더 좀 내실 있는 자료 이제 그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좀 고민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 오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14일, 10월 이틀간 감사 1반, 감사 2반으로 나눠 지방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1반은 저를 포함해 조승래, 박경미, 박용진, 서영교, 김연아, 전희경, 임재훈 위원님께서 함께 하시고 첫날은 첫날은 대전교육청에서 14개 기관을 감사를 하고 둘째 날은 전남대학교에서 16개 기관을 감사합니다. 감사 2반은 김한표 간사님을 반장으로 해서 김혜영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신경민 위원님, 곽상도 의원님, 이학재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홍문정 의원님이 함께 하십니다. 첫날은 경북교육청에서 14개 기관을, 둘째 날은 경상대학교에서 14개 기관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피감기관이 총 91개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위해서 간사님들 간 협의를 거쳐 분반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국감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2019년도 국정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서영교 의원, 이찬열 의원, 신경민 의원, 이학재 의원, 여영국 의원, 김혜영 의원, 박경미 의원, 곽상도 의원, 임재훈 의원, 조승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임재훈 의원님께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논쟁과 정책 지원, 정책 자료집을, 조승래 의원님께서 에듀테크의 현황과 지원, 정책 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감사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및 대한민국 학술원 사무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회 장관님과 소속기관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4일 금요일 10월 4일 금요일 됐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